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성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 해외 선물의 신 시즌3에서는요. 다음 주부터 실전 투자 대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대회를 앞두고 맛보기로 대회에 참가할 트레이더들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다양한 트레이더들과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들 가득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와 문자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먼저 외신센터 연결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빠르게 전해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월요일이 돌아왔는데요. 시장에는 다양한 뉴스들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EU 정상회담이 코로나 경제회복 기금에 대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정상회의를 하루 더 연장을 했었죠. 이 때문에 유럽 증시가 하락세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일간의 정상회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기금이 결국은 불발됐다는 소식입니다. EU 정상들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가졌는데요.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 기금과 1조 740억 유로 규모의 EU 예산안에 대해서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 경제회복기금은 코로나 피해가 큰 회원국들에게 지원해주기 위함인데 이 보조금 형식이냐 아니면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금 형식이냐를 놓고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분분하게 의견이 갈렸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코로나 기금은 사실 이 논의 시작부터가 좀 말이 많았었는데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 스웨덴 같이 코로나 피해가 비교적 적은 국가들은 이거를 반대를 했고요.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이 코로나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은 국가들은 보조금 형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나섰는데 입장 차이가 3일 동안도 좁혀지지 않아서 분열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 회복기금과 이 회복기금의 통과 기대감에 따라서 유럽 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또 유로화 역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만 이렇게 불발됐다는 소식이 지금 시장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유럽 증시와 유로화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다들 기억하시죠?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거품이 껴서 전 세계 경제가 몰락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러한 조짐이 보인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붕괴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위기가 들이닥치면서 미국의 부동산 대출이 역대급으로 연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요. 이 한 달 동안 모기지 연체율이 10.32%에 달했는데 2012년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10.34%거든요. 그럼 지금 단 0.02%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또 이 모기지 대출을 받은 100명 중에 10명 이상이 연체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경제가 멈추면서 소매점이나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고 이 때문에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서 이 건물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건물주들이 빚을 갚고 있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주목할 건 그 속도인데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게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이미 시작이 됐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모기지 연체율이 너무나 상승폭이 넓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연체 대란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관련 사항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시죠. 미국의 호황이 2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그런 국가였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는 미국의 정책이 전 세계 경제를 이제는 발목 잡는 그런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방식이 전 세계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IMF가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미국 인구의 상당수는 몇 년 동안 생활 수준의 악화와 심각한 경제난과 싸워야 할 것이며 이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약화되기도 하고 또 성장까지 악화시킬 것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미국은 마스크 착용을 놓고도 굉장히 이슈가 오가고 있죠.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마스크의 착용이 과학적으로 효용이 이미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가 있다라는 그런 사상 하나만으로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 급증세가 아직까지도 줄어들지 않는 추세죠. 또 지금 수출 문제도 심각한데 대미 수출이 급감을 하면서 미국 경제가 더 압박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의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나 줄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또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수출의 4분의 3가량이 미국의 국경을 넘어야 하는데 미국 경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캐나다도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이 참 경제 회복도 중요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인 이 코로나를 잡아야만이 전체적으로 좀 회복이 될 텐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고 있는지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루드오일 조정받는 모습이고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03% 강보합입니다. 3,215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44% 상승입니다. 1,66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71% 내림세입니다. 40.46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0.5% 상승입니다. 1,81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3% 하락세입니다. 1.1437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스튜디오에는 김정철 해설위원 그리고 김희주 멘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전 투자 대회를 앞두고서 일주일 동안 이제 함께할 트레이더 분들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을 맛보기로 가져보도록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두 분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김정철 해설위원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실전 투자대 해설위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자리에서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시장에만 자꾸 눈이 가요. 네. 시장에 눈이 가는데 우리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모의 투자가 아닙니다. 실전. 인생은 실전이죠. 실전 매매를 드디어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해가지고 목요일까지 이 실전 투자대에 참여하는 여러 전문 트레이더분들이 소개가 될 거예요. 근데 네. 그분들 중에 시청자 여러분, 나 이분 마음에 든다. 원픽 딱 찍으시고 네. 그분의 매매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트레이딩에 참고하시면서 이 방송 참고하시면 한 달 동안 할 거거든요. 한 달 넘게 좀 할 텐데 한 달 동안 수익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출전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모든 투자대에 다 우승하셨던 분들 위주로만 다 모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면면이 화려하다. 그래서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시장에 자꾸 눈이 가는데 저는 해설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 만나보았고요. 그다음에 김희주 멘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 요정 김희주입니다. 오늘 실전 대회가 이제 앞으로 또 펼쳐질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참가하시는 트레이더분 중에 원픽을 찍고서 이제 같이 트레이딩하면 좋을 거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해설위원님께서요. 저도 오늘 함께 출연하는 해설위원님을 원픽을 한번 저도 뽑아볼까 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김희주 멘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퀴즈 먼저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봉양봉 퀴즈. 자, 참여할 지금 준비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나스닥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요즘 좀 어렵죠. 나스닥 500.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발표한 날이라 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퀴즈가 좀 재미가 있는 거기도 하니까요. 자, 오늘 나스닥 5분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봉입니다. 벌써 1분 30초 가량 지나기는 했는데요. 현재는 음봉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양봉으로 끝날 것 같다 아시는 분들 1번 양봉 보내주시고요. 음봉 예상하시는 분들은 2번 음봉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역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한번 진행을 하고 또 2부에서 한번 진행을 할 텐데요. 당첨자는 2부 모두 다 끝날 때 프로그램 말미에 한꺼번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는 9분까지 받고요. 정답은 10분, 보기 완성되는 대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지금 오늘 흐름은 일단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봉은 음봉입니다. 우리 두 분과 또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양봉입니다. 양봉이요. 일단 지금 양봉인데 음봉이지만 양봉일 것이다. 양봉으로 전환한다. 이거는 이제 이거 맞추는 게 이제 사실 신의 영역 비슷합니다. 네. 신의 영역인데 제가 한 번인가 틀리고 다 맞춘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그어놓은 라인이 있습니다. 50에 그어놓은 라인이 있거든요. 667.50. 네. 올라탔죠. 올라탔기 때문에 올라간다. 올라간다 보고 양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시간을 끌어야 우리 히드멘티가 좀 유리하겠죠? 일단은 나스닥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장 전이라 그래도 아주 지금 말하는 순간 양봉 됐죠? 저 음봉에서 바꾸는 거 아닙니다. 양봉이라고 한 겁니다. 저 분명히 양봉이라고 얘기 드렸죠? 네. 길을 팍팍 받아서 올라가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조금 음봉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지금 고선에서 지금 좀 긴장감을 주고 있어요. 희주 멘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음봉 가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음봉 양봉 퀴즈는 약간 운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 저는 기술적 분석 이런 식으로는 아직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음봉으로 지금 막 바뀌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운입니다. 요즘 제가 좀 추세가 좋으니까 음봉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양봉 그리고 김희주 멘티는 음봉 예측을 했는데 자, 여러분은 어떻게 예측을 하실까요? 9분까지 문자 보내주시고요.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공개하기 전에 저희는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해외 선물 매매를 보여주겠습니다. 에이지 트레이더입니다. 해외 선물 대박의 꿈을 현실로 카우보이 트레이더입니다. 엘리어트 파동과 하모닉 패턴의 달인 성원 소장입니다. 파동의 지지와 저항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영웅 트레이더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4명의 트레이더와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화상과 전화 연결로 이 시간 2시간 동안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대회를 앞두고서 어떤 트레이더가 과연 나의 성향과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보시고요. 이 매매 전략들도 같이 챙겨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답은 거의 15초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양봉, 양봉으로 역시 기술적 분석이 그래도 좀 가긴 가네요, 이게. 운보다는 두 틱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음봉인데 또 일단 무섭습니다. 일단. 네, 지금 일단 2초, 설레발 1초. 김치국 안 마시겠습니다, 일단. 네, 자 이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고 지금까지 한 번만 틀렸거든요. 저 진짜 제가 잘하는 것보다는 운입니다, 이것도 운.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정답은 1번 양봉이었다는 점까지 전달을 해드리고 자, 그 다음 이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께 좀 다양한 전략들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지수 선물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이제 업앤다운은 없어요. 그런데 네. 두 분의 이제 뷰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 S&P 500 두 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사실 지난주 한 주 동안 3대 지수가 좀 혼조 양상을 보였었죠. 그동안에 나스닥이 굉장히 잘 가다가 지난 한 주만 봤을 때는 다우의 상승이 가장 컸습니다. 2%가량의 상승을 보였고 나스닥은 오히려 1% 정도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런 좀 순환매에 따라서 지수 선물도 좀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먼저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좀 네. 지수 선물 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일단 매수를 이야기 드렸어요. 네. 매수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방송할 때는 밀리더니 방송 끝나니까 우르르 올라가더라고요. 우르르 올라갔습니다. 우르르 올라가서 충분히 수익은 많이 내셨을 거라 보는데 오늘 타이밍상 매도예요, 원래. 매도인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네. 20일이라고 정확하게 못 박진 않았어요. 20일 전후가 될 거다. 지금 20일이니까 후가 되겠죠, 이제. 유럽도 지금 후죠. 후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잘 나올 경우는 물론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네. 요게 만약에 발표가 미뤄진다거나 연기되면 살짝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이제 퐁당퐁당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당이거든요. 오늘 당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퐁당퐁당장에 오늘 밀리는 장인데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치기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추가로 얘기 드리자면 골드를 보시면은 네. 골드 제가 지수랑 골드 동시에 매수하자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데 네, 네. 골드가 드디어 올라왔어요. 그쵸. 오늘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냥 동시에 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부를 때 실제로 노래를 불러야지 따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노래를 부를 만큼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이 시황에 대해서 많이 참고하셔서 트레이딩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랑 타임은 아닌데 일단 유로 보겠습니다. 유로 FX 보시면 한 번에 다 일단 먼저 살짝 코멘트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제가 상당 고점 잡은 게 1.14807이거든요. 자, 정확하게 1.14815까지 왔습니다. 야, 이 정도면 거의 그냥 기립박수 나와야 되는 이 정도 네,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해보면서 이게 유럽 이게 합의안이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오늘 좀 밀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코멘트해 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쪽이 거의 유로 그 상단 라인이다. 네, 네. 상단 라인인데 이게 상단 라인이 정확하게 제가 이거는 거의 신급 영역이다. 807 끝자리 807이었으니까 대충 해도 805거든요. 805니까 몇 틱입니까 이게? 이게 제가 봤을 때 몇 틱 안 되거든요. 이게 이 정도 맞췄으면 거의 대단한 맞추는 게 아닌가. 여기서 매도 준비했으면 수익을 조금 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 보면서 네네. 지수는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올라올 때 매도하자. 일단 올라올 때 좀 기다려 보자.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수는 좀 올라올 때 매도 쪽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진입 자리는 혹시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진입 자리요? 네, 또 기가 막히게 주시니까. 네. 놓치지 않네요. 네. 어슬쩍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쉽지가 않네요. 역시 그렇죠. 우리 방송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현재 보고 있는 게 1600 이게 682라인인데 1682.50인데 여기서 일단 매도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 매수는 아까 살짝 얘기는 했었어요. 얘기는 했었는데 아까 음봉양봉 할 때 일단 양봉 얘기 드리면서 요 위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양봉 얘기 드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1682.50 정도에서 일단 한번 저항을 받으면서 장이 시작되면서 뭔가 밀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 얘기를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확진자는 늘고 있고 사망자가 동시에 늘고 있다는 게 좀 안 좋은 점이죠. 그래서 약 900명대, 거의 1000명대 이제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일단 미국이 최고로 사망자가 많이 나왔을 때가 3000명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 그림을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요 그림에 대한 살짝 약간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네. 부분에 지수에서 좀 흔들리는 부분을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번 주를 좀 길게 보자면요 시적 발표가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는데 일단 그래도 시장을 크게 매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통사들 미국의 이통사들 4대 이통사 해가지고 버라이즌, AT&T 그 다음에 스프린트 그 다음 티모바일 이 4개
5G가 실적 발표하면서 어떤 걸 이번 주 실적 발표하면서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5G 통신 장비 투자 얘기를 아마 할 것 같아요. 네. 유럽에서 에릭슨이 어제 급등했거든요. 초급등한 게 이제 미국에서 발주 나올 걸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실적 발표 이슈 때문에 매도는 좀 길게 보지 않는 전략으로 약간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 실적이 나오죠. 아, 테슬라 실적 참 무서운데 전 무서워요. 너무 개인적으로. 기대돼요. 근데 기대는 궁금해요. 되는데 기대라기보다는. 좀 발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테슬라 실적 때문에 아마 움직일 것 같아. 나스닥이 좀 요동칠 것 같은데 네네. 문제는 잘 나와도 문제고 못 나와도 더 문제인데 일단 잘 나왔을 경우 고점 부담이 있어서 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실적 발표들 이슈가 곳곳에 산재돼 있고 현재 이번 주가 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매도는 근데 길게 보지 말자. 네. 매수 타이밍을 잡는 차원에 매수 타이밍 다시 잡기 전에 매도를 한번 보고 가는 전략으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 해설위원님의 전략 한번 다시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들의 전략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처음 만나볼 트레이더는 에이지 트레이더입니다. 화상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다가 오늘은 또 화상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는데, 자, 먼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실전 투자 대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도 참가를 하시잖아요. 네. 네, 먼저 좀 소감, 포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다른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랑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트레이딩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자신 있게 거래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번에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어떤 단일화된 추세 매매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어떤 헤지 트레이드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많이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어차피 30몇 명 다 계시면은 이제 그분들 중에서 추세 매매하고 이런 거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매매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탈출해서 좀 신선한 매매들을 스타일을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떤 해외 선물 거래 안에 있어서도 종목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활용하는 모습들,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재밌고 배울 게 있어야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하려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좀 플레이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좀 재미와 유익함을 동시에 가져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수 선물 전략 한번 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저는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은 연일 계속 상승세 가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제가 최근에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는 코로나, 역시나 코로나죠. 코로나에 대한 수치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 신고가 갱신을 저번 주에 또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 계속해서 타준다면은 역시나 미국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버틸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고요. 그래서 2차 확산 확실하게 더 진행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셧다운을 진행을 하던 혹은 특수 종목들에 대해서 더 이상 채권 매입을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안건을 내놓건 공격적인 아무튼 증시에 유리하지 않은 안건들을 내놓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이용해서 해당 포지션을 취하고자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시점까지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을 잃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어떤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S&P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론 이제 이 종목도 어떤 2차 확산 이후에 증시에 대한 어떤 기업들의 클로징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 추세에 대한 유지를 보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단타적으로 그 날짜 안에 플레이할 때는 매도 포지션을 한두 개 정도씩은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전략 하에 저는 S&P에 대해서는 매수 매도 둘 다 드리는 방향,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 위주로 플레이를 드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값으로만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바로 값으로 갈게요. 1615.25, 그다음에 1546.25 이렇게 두 자리에 대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에 대한 플레이. 아무래도 둘 중 S&P와 나스닥을 비교하면 나스닥이 좀 더 탄탄하기 때문에 나스닥 매수에 대한 플레이 관점 드리고, 자, S&P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올라오면은 3222.25 이런 단가, 그다음에 미일 3230 같은 단가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도 플레이 한 번씩은 가능하겠다. 순저는 15에서 30핍 정도 사이 잡고 가시면은 중간에 한 번씩 낙폭
살짝 나올 때마다 먹을 수 있겠다. 이 정도 플레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무너져 내린다고 한다라면 3,200선 정도에서 매수에 대한 플레이 가능하십니다. 아직은 증시 역시나 QE를 받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QE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만큼 일시적으로는 잠깐 무너지더라도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제가 골드 전략 말씀드릴 때 한번 엮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골드 대비해서 S&P와 어떤 나스닥의 과매수 추세 그게 사실상 증시에 존재하는 버블의 수치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역이용해서 헤지 트레이드로 어떻게 묶어서 거래하는지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알차게 에이지 트레이더의 전략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나스닥과 S&P 조금은 좀 차별성을 가지고 가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에너지가 있겠다 해서 매수 의견을 드렸고요. 1615.25선 그리고 1546.25선 이 자리에서의 매수 유효하다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매수와 매도가 모두 가능하다 해서 현재 구간에 조금 반등했을 때 3222.25선 그리고 3230선에서의 매도 그리고 3200선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재매수 보는 이런 전략들 좀 차별성 있게 가져가도록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지 트레이더와 좀 전략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조금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일단 뭐 저는 지금 사실 위까지 네. 제가 위에 50에서 매도 오늘 전략으로만 따지면요. 50에서 매도했는데 50 가기도 전에 또 밀렸네요. 이렇게 또 저의 능력을 또 이렇게 또 안타깝게 체결이 안 되는 이렇게 한두 네. 팀으로 체결 안 되는 모습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 윤진 에이지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데 골드와 지수를 병행 투자하는 전략을 한번 그쵸. 보여주겠다. 네. 이걸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사실 저는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많이 못 들었잖아요. 근데 에이지 멘토님한테 저는 꼭 다시 한번 바라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네. 워낙에 좀 잘해요. 잘 하시는데 좀 크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약간 잘안 좀 들리셨나요? 천천히, 그거 천천히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네. 생각, 약간 조금 더 마음이 좀 덜 급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지수 전략을 드리면서 골드와 같이 또 좀 설명을 이따 드리겠다고 했는데 병행하는 투자 전략이 하나 해치 트레이딩 하는 전략이 그쵸. 있다고 했거든요. 네. 이게 또 고급 기법이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저도 커닝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좀 썰을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 골드는 또 2부에서 함께 나눠드리니까 2부까지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다음 트레이더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은 영웅 트레이더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저희 시즌 3에는 지금 처음 출연이신데 이렇게 또 저희가 전화로 이번에는 함께하게 됐습니다. 먼저 다음 주 이 대회 시작하는 좀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가격이 최고의 집보다 영웅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서울경제TV에서 그 해외 선물의 신 시즌3에서 실전 투자 대회를 한다고 해서 제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확인도 할 겸, 그리고 아주 쟁쟁하신 전문가분들도 많이 참가하신다고 하여 좋은 경험을 쌓을 수도 있는 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일단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입상을 목표로 두기보다는 그냥 거래마다 손실 없이 차근차근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게 목표로 진검승부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차근차근 누적 수익을 쌓아가겠다라는 포부를 좀 밝혀주셨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트레이딩에 대한 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수 선물 어떤 전략 갖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나스닥을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을 보고 있는데, 나스닥 일단은 매수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중요한 저항 자리 구간을 지금 맞고 있어요. 지금 675라는 중요한 저항 자리 구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라는 라인이 지지가 돼서 돌파가 된다고 그러면 1800 이상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대응을 하려고 하고, 만약 하방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576이 마지막 맞이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라인이 깨지면 이때는 매도 전략으로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영웅 트레이더의 전략.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좀 매수의 표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675선 지금 좀 중요한 저항 자리에 있다. 그래서 625선, 1625선을 지지하고 돌파를 하면 1800선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은 보고 있다라고 전략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576선이 깨지면 좀 매도로 전환하겠다라는 전략을 드렸다는 점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좀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이 영웅님께서 네. 너무 겸손하시네요. 어. 제가 알기로는 네. 저희 모 사이트 내에서 거의 넘버 1, 2를 달리고 계신다는데 너무 겸손하세요. 네, 너무 이렇게 겸손해가지고 안 돼요. 네. 좀 약간 자만해야 됩니다. 네. 근데 트레이딩에서만 하시면 안 되고. 근데 일단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1682.50라는 네. 얘기 드렸는데 이게 1670 몇이었죠? 우리 영웅님은? 675선. 675선. 와, 영웅이 맞았네요. 저는, 왜냐면 제가 요거 라인을 좀 675선이 저항 라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실력이 좀 나오시네요. 일단 저는 약간 그 위로 봤는데, 네. 이 정도로 하면은 지지저항 라인은 충분히 잘 잡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아까 가격대가 고가가 1678.25였거든요. 25였는데 제가 82.50까지 괜히 봐가지고. 저만 약간 쪽팔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우리 희주멘티가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있나요 혹시? 사실은 제가 나스닥을 매수로 한 계약을 진입을 했어요. 네. 매수로요? 네, 근데 좀 약간 높게 들어간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10667.25에 한 계약을 매수로 넣었는데 이거 아직은 손실이 좀 나고 있는데 아직은 청산해도 조금 큰 손실은 아니거든요. 빠르게 지금 청산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1066 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10667.25에 한 계약을 매수로 진입했습니다. 1066.75 일단은 지금 네. 하방으로 내려올 것 같으면 10647이 그 다음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10647. 10647가 지금 현재 그 661 라인이 두 라인이 저항 그 지지 라인인데 네. 이 라인에서 지지를 못 한다 그러면 일단은 25자리까지는 내려온다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저는 빠르게 청산하는 게 좋겠네요. 예, 일단은 반등 시에 일단은 그 고점에 지금 그 675 가까이 좀 붙으면 일단은 손절 가까이 이제 한번 치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다시 네. 눌림해서 다시 매수를 붙는 게 낫다고 봐요. 제가 또 손이 빠른 게 또 장점이거든요. 빠르게 또 청산을 벌써 했어요. 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알려주신 대로 그 포인트에 그러면은 한번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영웅 트레이더와 좀 인터뷰를 나눠봤는데 그 사이에 우리 희주멘티가 좀 전략을 한번 질문을 했고요. 그 전에 667선에서 매수로 진입을 했다가 일단은 좀 빠르게 손절을 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좀 개장까지 지금 한 1분 40초 정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희주멘티의 오늘의 전략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좀 어떤 전략 갖고 있을까요? 그래도 제가 계속 멘토링 받았던 게 있잖아요. 네. 지수와 골드는 같이 간다. 그리고 저는 지수는 그래도 조금 상승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좀 시장이 좀 어렵고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지수는 조금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에 골드도 사실은 매수로 계약을 좀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네. 네, 골드가 지금 골드는 다행히 약간 수익선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30불밖에 지금 수익이 나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골드는 오늘 좀 수익을 좀 내주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지수도 조금 매수 추세 탄다고 하면은 그때 한번 네. 그렇게 같이 골드와 지수 같이 매수로 계속 트레이딩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희주멘티가 좀 안타까운 게 네. 제가 원래 그랬거든요. 오자마자 골드 매수 지수 매도 살짝. 희주멘티가 이렇게 자기 뚝심이 있어요. 자기가 시황이 뚝심이 있어서 제기는 일단 걸을 건 다 거르고 다 열심히 하라.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빠르게 다른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상당히 그쵸. 좋은 전략이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저라고 항상 맞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희주멘티는 왜 그럼 처음에 아까 골드 매수, 오늘 지수 매도 이렇게 전략을 드렸다고 하는데 네. 왜 매수로 들어가셨어요? 그래도 그 전에 배웠던 게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확신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확실히 매수 추세가 보인다라고 나름 판단을 했고요. S&P 500 같은 건지 경우에는 모르겠네요, 이게. 조금 좀 제대로 어려워서. 맞춰도 되게 버벅거리는 것 같은데. 영웅님이 아직 전화를 안 끊으셨네요. 일단 전화를 한번 끊어주시면.
네네. 자, 이제 영웅 트레이더와 함께 좀 전략 방금 짚어봤고요. 그리고 개장 지금 상황 좀 확인하고 이제 다른 트레이더분들은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혼조로 출발했습니다. 다우와 S&P도 마이너스권 그리고 나스닥이 0.2%가량 상승으로 출발한 상황입니다. 선물시장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05% 강보합입니다. 3,215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35% 상승입니다. 1,65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71% 하락세입니다. 40.46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52% 상승입니다. 1,81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9% 내림세입니다. 1.1441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뉴욕 3대 지수 정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홀로 0.3%가량 플러스권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 S&P 500은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다우와 S&P 모두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데요. 0.03%가량의 약보합권에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해설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 좀 먼저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흐름 그리고 자 지금부터 이제 지수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제가 개장 전에 일단 매도 일단 얘기 드렸었는데 그건 개장 전까지입니다. 네. 그냥 전까지였는데 아까 딱 얘기 들어보니까 영웅님이 딱 재매수 시점을 잡아주셨는데 그게 제가 아까 듣기로는 1655선이었거든요. 네. 1655선이었는데 영웅님의 이 매수 전략 타이밍이 거기가 딱 걸려서 위로 올라가지 않았나. 영웅님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하시려고 이렇게 벌써 딱 지지 라인 딱 잡고 그때 재매수 시점이라 그랬는데 들어가지 못했죠 사실 우리는. 왜냐면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손절을 하고 나서 바로 또 똑같은 포지션 다시 들어가는 게 그렇죠. 그게 사실상 그게 쉽지 않은 전략인데 그래도 일단 3자의 조언이긴 합니다만 그런 조언들을 좀 잘 참고해가지고 우리 히주멘트가 좀 잘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과 함께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럼 저희는 웨신센터 연결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본격적으로 개장한 상태입니다. 혼조세를 보이면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먼저 다우존스가 0.01% 상승해서 26,674선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가 0.07%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3,227선, 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가장 상승 흐름이 좋습니다. 0.37% 올라서 1,542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3주 연속으로 미증시가 이 월요일 날에는 하락장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은 혼조 출발을 했다가 S&P와 다우존스 지수가 이 백신 개발 기대감에 따라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지금은 약간 하단을 지지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함께 뜨는 뉴스 속보 보시면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보합권을 출발을 했다. 이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이 재정 부양책, 미국이 앞으로 제시해줄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지금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다우의 화이자와 바이오테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에 대해서 좀 진전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물 시장에서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식들이 지금 이 본장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지금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도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현재 시장이 부양받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이틀 연속으로 7만 명에 초과를 했는데 주말에는 6만 4천 명대로 다시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도 좀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있죠. 지금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가 미국 증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고 현재는 기술주들이 좀 보합권의 움직임을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을 챙기시고요. 나스닥 투자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미증시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정규 시장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다우, S&P 모두 강보합권으로 일단은 전환을 했고요. 제가 할 얘기가 하나 있는데 네. 이 아까 총 이 두 분의 시황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 시황을
조합을 하고 제 것까지 조합을 하면 네. 기가 막힌 트레이닝이 나옵니다. 어. 이게 제가 조합을 해봤는데 그 사이에. 이 에이지 시스템 윤진 멘토가 아까 한 얘기는 뭐냐면 나스닥은 좀 위험하다. 매도를 좀 보자. S&P는 매수 매도를 동시에 같이 하겠다. 그래서 얘기 드렸는데 보니까 차트 보니까 S&P는 쭉 상승했다가 이제 막 조금 하락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스닥은 밀리고 있어요. 나스닥은 현재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밀리고 있는데 그때 그나마 매수 타이밍 나왔던 시점이 아까 655선 얘기를 드렸던 부분, 네. 그 부분에서 올라갔다가 제가 고점 얘기했던 682.50, 50까지는 아니고 50 살짝 위로 뚫었어요. 684.75까지 갔다가 밀렸거든요. 네. 아, 이 세 명을 다 조합했으면 오늘 기가 또 막힌 트레이닝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예. 네, 그러네요. 지금 또 그 사이에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이렇게 세 분의 전략을 좀 조합을 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들 아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이미 또 수익을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보면서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 트레이더들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카우보이 트레이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예, 카우보이 반갑습니다. 트레이더는 사실 저희 모의투자 대회에서 또 대회를 함께 하셨는데 이번에 실전 투자에도 역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자, 다음 네네.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좀 각오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각오라면은 뭐 저 어떤 욕심 같은 거는 없고요. 예,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투자관이라고 그럴까? 예, 이런 것들을 좀 모범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을 주식이라든가 해외 선물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치, 경험에 의해서 나온 그 기준치를 제가 기준화해 놓은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닥스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항생을 제가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사실 항생을 주간장부터 지금 매도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손실입니다. 저렇게 내려오고 있어도. 근데 나스닥은 요거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1600 정도, 600 정도에서 이제 이게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 어떤 그 변곡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610을 깨고 있는데도 저는 이제 이게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꼬리로 달고 다시 반등을 시도를 하면은 이것도 저 고점을 또 돌파하지 말란 법 없어요. 큰 그림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학습 효과라는 게 있죠.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이 아까 그 방송 전에 모두의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서브플라이 모기지론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나스닥, S&P 고점이 지금 역사적 고점 위치에 와 있어요. 물론 오늘은 빠지지만 이게 어디에 있냐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동성에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코로나19라든가 서플라인 모기지론에 의한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돼도 어떤 FOMC라든가 미국의 정책이 돈을 많이 풀어서 다시 말하면 뭐 거의 부도에 가까운 그런 회사채까지도 정부에서 사주는 그런 그 양적 완화 정책에 의한 유동성에 의한 상승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어떤 재정 절벽까지 나왔었고 공무원들도 전부 다 셧다운이었었어요. 기업만이 아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계속 올라왔다. 지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언택트 종목 외에는 그런 기업들 외에는 뭐 거의 경제활동이 마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역사적 고점을 찍고 있다. 이건 일반적인 경제 원리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그 손실이 너무 많고 국가 간의 무역액도 상당히 줄어들고 보호무역주의가 이렇게 팽배하고 있는데 이거 당연히 하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란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양방향을 다 열어놓고 어떤 그 FOMC라든가 미국 정부의 정책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양적 완화 쪽으로 막 밀고 나간다라면은 시장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 효과로 볼 수가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도저히 이거는 뭐 상승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탄탄하게 올라오고, 뭐 지지 자리에서는 틀림없이 지지를 했습니다. 제가 또 아까 얘기 드렸지만 저거 큰 자리, 제가 얘기한 아까 이 자리에요. 1610. 이 자리에서 어떤 변곡의 위치 아니냐. 여기서 만약에 꼬리 잡고 올라가면은 계속 하방으로 볼 수가 없는 게 나스닥의 지금 현재 시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거기에다가 이제 자신만의 어떤 경험치에 의한 그런 매매의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매 비율의 그 결정을 할 때는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향이 있고 타점이 있지. 타점이 있고 방향이 있느냐. 옛날에 뭐 유행가 가사 중에 있었죠. 사람 있고 돈이 있지, 돈이 있고 사람이 있느냐, 라는 식으로. 자, 방향이 잘못되면은요, 타점이 아무리 좋아도 짧은 구간 수익 주다가 반등 나와서 손실 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방향성을 설정하자. 그 방향성을 설정할 때 제일 첫 번째 기준잣대가 무엇이냐?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밸런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시장의 자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회피를 하느냐, 아니면 씩씩하게 위험자산 쪽으로 막 배팅을 나오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근데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지수 선물과 골드는 같이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조금 그건 수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분류하는 그 대표적인 그 지수를 보면은 엔화, 엔달러 환율과 거기에다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다 굳이 한 가지 더 끌고 들어온다라면은 우리 골드 같은 경우도 안전자산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안전자산에 가까운, 전쟁에 지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나오면 금값은 막 상승을 하죠. 그렇지만 지수는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밸런스 매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제가 앵커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한 건데 그 지수랑 지수랑 골드랑 요즘 같이 가는 추세라는 게 그 화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건 아니죠. 저의 시각이니까. 그 의견은 실제로 이제 같이 가고 있어서 해지 관계 말씀하신 거 맞죠? 예? 해지 관계. 아니 해지한 게 아니고요. 요즘 동시에 매수해서 수익이 다 잘 나고 있어가지고 요즘 트렌드가 약간 그 트렌드다.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트렌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 드린 거고요. 일단은 뭐 일단 임팩트 있게 시황 얘기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얘기를 좀 이따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다 하고 싶은데 끝날 때까지. 네. 자, 조금 더 자세한 전략 같은 부분은 저희가 2부에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뭐 안전자산과 위험자산과의 또 이런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이런 전통적인 이 경제 메커니즘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지금 1부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또 성원소장 트레이더와 함께 또 카우보이 트레이더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한번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저희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2부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오일과 골드 그리고 유로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저희가 더 다양한 상품들을 함께 짚어드릴 테니까요. 2부도 끝까지 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1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돌아올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해주세요.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